오늘은 민법 제152조부터 154조까지 기한에 대한 걸 볼 거야. 자, 우리가 조건과 기한 중에 저번에 조건을 받고 이번에 볼 거는 기한인 거야. 이게 끝나면 법률 행위 부분은 다 한 거고 그 다음에 기간에 대한 걸 이제 보게 될 거야. 일단 한번 보자. 자, 제152조 기한의 효과. 시기 있는 법률 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자, 2항 종기 있는 법률 행위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자, 이게 뭔지 하나씩 보자. 자, 1항의 예를 보자. 우리 월세 계약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쓰잖아. 그래서 이제 임대차 계약서 해서 뭐 1. 위치 아니면 대상 해가지고 이제 주소 쭉 쓰고 2. 기간 해서 2024년 5월 1일부터 2026년 5월 1일까지 뭐 이렇게 기간을 쓰잖아. 여기서 봤을 때 자, 2024년 5월 1일부터 이게 뭐야? 이게 시기 있는 법률 행위인 거야. 그래서 지금은 2024년 4월 20일이지만 계약할 때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 2024년 5월 1일부터 그 집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그럼 그 다음 걸 보자. 2항 종기 있는 법률 행위잖아. 2026년 5월 1일까지 라고 되어 있지. 이게 뭐야? 이게 종기야. 그래서 임대차 계약의 이 법률 행위는 종기가 있는 법률 행위이고 이 2026년 5월 1일 이 기한이 도래하면 그때 뭐가 잃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잃는 거야. 이걸 갱신을 하니 안 하니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 그건 변론으로 하고 요 계약서 상으로만 봤을 때 시기 있는 법률 행위이기도 하고 종기 있는 법률 행위이기도 하는 거지. 자, 간단하다. 패스. 제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제1항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항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는 못한다. 자, 이게 뭐냐? 우리가 만약에 돈을 빌렸다고 해보자. 자, 돈을 빌렸다. 대여했다. 했을 때 우리 보통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언제 돈을 갚을 건지 약정을 하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2025년 5월 1일 이때 변제를 한다 라고 했어. 현재는 2024년 5월 1일이야. 그럼 이렇게 봤을 때 2025년 5월 1일 날 변제를 한다라는 뜻은 채무자가 2024년 6월 1일 날 갚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25년 1월 1일 날 갚아야 되는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25년 5월 1일 때까지는 자유야. 그래서 채권자가 야, 너 왜 돈 안 갚니? 라고 6월 1일 날 쪼를 수도 없고 돈을 달라고 강요할 수도 없어. 왜? 이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이야. 물론 채무자가 그 중간에 돈을 변제를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어쨌든 간에 2025년 5월 1일까지는 그 전까지는 안 갚아도 되는 이익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기한을 정했을 때는 채무자의 이익이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보통 기한을 설정을 할 때에는 채무자의 이익이야. 방금 본 예시와 같이 기한을 정할 때는 대부분 보니까 채무자를 위한 거인 것 같아. 기한을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거야. 다음,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지. 자, 돈을 대여했어. 그래서 5천만 원 빌리고 2025년 5월 1일까지 변제하세요. 변제기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자는 매월 0.5% 이렇게 하면은 1년에 6% 정도 되겠지? 자, 이렇게 약정을 했다고 하면 채무자는
이 5천만 원을 2025년 5월 1일까지 변제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이잖아. 그러면 그리고 제2항에는 뭐라고 돼 있어? 이 이익을 채무자는 포기할 수 있다고 하잖아. 자, 그래서 채무자가 나 돈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갚을게요. 라고 하면서 2025년 1월 1일에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거야. 자, 이거는 뭐 그러니까 채무자가 자기의 이익을 포기한다고 하니까 상관없어. 그런데 문제는 뭐야, 여기서? A가 2025년 1월 1일 날 변제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래 예정했던 이자를 전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 왜냐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2025년 5월 1일까지 이자를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이 돈을 빌려주는 건데 지금 그게 없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 항의 단서에 뭐라고 써 있어?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 이익을 해야지 못하니까 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돼? 2025년 1월 1일 날 돈을 변제할 때 원금 5천만 원 플러스 내가 원래 25년 5월 1일까지 지급해야 되는 이자 있지? 그 이자를 모두 지급을 해야 되는 거야. 물론 다른 뭐 특약이 있거나 별도의 뭐 약정이 있으면은 그거대로 하면 되는데 일단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된다. 자, 다음 154조 기한부 권리와 준용 규정 제148조 제149조의 규정은 기한 있는 법률 행위에 준용한다. 자, 그래서 뭔지 한번 보자. 이게 뭐냐면 조건 있는 법률 행위의 당사자는 이걸 기한 있는 법률 행위로 바꿔서 읽자. 기한 있는 법률 행위의 당사자는 기한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기한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자, 이게 미정되었을 때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 않게 해라. 이건 거고. 자, 149조. 기한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렇구나.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다. 이 뜻이다. 패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봤던 거는 기한에 대한 걸 봤다. 그래서 기한에 시기가 있는 법률 행위를 봤고 종기가 있는 법률 행위가 있다라는 것도 봤고 그 다음에 이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을 한다. 물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 그걸 밝히면 되겠지만 일단 그렇게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채무자가 그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도 있다. 당연히. 하지만 포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서는 안 된다. 자, 이런 내용이 오늘 있었다. 자, 오늘도 고생했고 그럼 끝.